자, 이번에는 방금까지는 이 대표의 윤 캠프를 향한 어떤 공격, 비판이었다면 이번에는 윤 캠프 내부에서 이 대표를 향한 어떤 공격의 메시지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러니 불신이 가중될 수밖에요. 민영삼 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이 논란으로 물러나서 전자가 앞에 붙은 거고요. 정권교체 대업 안추위에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세게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게시글 삭제 후 캠프와 관계없이 제 개인적 단성을 올린 것이다 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논란은 일파만파. 윤석열 캠프 공보팀 민특보 사의를 표명했고 캠프가 이를 수행해 특보직에서 해촉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번 건은 특보잖아요. 특보. 윤석열 후보의 특보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방금 보셨듯이 뭔가 불신의 싹이 싹 터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대표직 물러나서 유승민 캠프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게 사실은 이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거든요. 야, 너 그만두고 그냥 유승민 캠프 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뜻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감정적 대응을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내심에서 얕잡아보는 심리가 계속 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이에 의한 차이도 있고 이제 경력에 의한 차이도 있고 특히 이제 국회의원 출마 여부라든가 국회의원을 했는지 여부의 차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어찌됐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당대표로서 당당하게 선출된 당대표인데 지나치게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들이 난무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못 믿겠다. 너 유승민 캠프 사람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로 가든지 이거는 조금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 대응이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건 얕잡아보고 한 발언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캠프에도 조금 뜨겁겠다, 예민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의 표명을 바로 받아준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적정한 거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 민영삼 전 특보의 발언은 적정하진 않았을지언정 이게 다 문제가 방송 리스크죠. 방송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발언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솔직하고 본인의 의견을 굉장히 표현을 잘하시는 분들이 안 참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한 번에 실언을 했다고 본인 의견을 SNS에 개진했다고 또 해촉하는 것도 참 씁쓸하기도 해서 일단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도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전에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서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울려서 또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지켜보면서 너그럽게 저 사람의 의견은 의견일 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 의견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얕잡아 본 것이다라는 것도 이제 손 변호사님의 어떤 추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논란인데 김수현 교수님, 이게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제 민영삼 특보 같은 경우는 또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셨고 이 대표랑도 많이 방송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본인이 윤석열 캠프 대권 후보의 국민 통합 특보가 명색이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도 사실 모자랄 판에 개인 의견이라고 올렸겠지만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좀 예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특보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언행이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게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말해보자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으면은 캠프를 떠나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당대표 떠나서 이준석 대표한테 당대표 떠나서 그냥 유승민계로 가라는 식으로 빈정거렸잖아요. 똑같이 말하자면은 본인도 캠프 떠나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그만큼 어떤 자기 정치를 한 거죠.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모로 봐도 자기의 그 말이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못
잘못된 말이었고 윤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캠프 측에서도 바로 해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좀 용인술에 약간 좀 미스가 있지 않나. 지난번에 신지호 실장의 발언 논란도 그랬고, 뭐 맨 처음에 뭐 이동훈 대변인도 그랬고 여러 가지로 약간 말실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면서 좀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좀 더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좀 탈진보 인사라고 할까요? 그 민영삼 전 특보를 이제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런 계속 예. 설화라든가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의 용인술이 과연 잘 검증된 사람들을 캠프로 불러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 물음표가 찍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자꾸 후보는 안 그러더라도 후보가 선택한 사람들의 설화 때문에 계속 논란이 커지면 결국 후보에게도 기세가 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기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도 김수영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 이야기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이 민영삼 전 특보가 특보에서 물러난 뒤에 한 발언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윤석열 캠프에 정말 미안한 마음입니다. 미안한 마음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전 시원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유롭게 더욱더 비판할 겁니다. 진짜 마음대로 비판할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 나와서 그렇지 국내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면 아마 대학 동문들이 부끄러운 동문 1위로 뽑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도 해봐요. 캠프에 있었을 때도 마음대로 비판했으면서 또 마음대로 비판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개인 자격으로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런 발언한 건데, 뭐 민영삼 전 특보의 의견, 전 특보의 의견이니까 아까 김수영 교수님 제기한 거 있잖아요, 윤태호 시장님.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보는 눈, 사람을 뽑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선정 기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바로 김 교수가 문제 제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을 하셨죠. 한데 참이 어려운 문제가요. 윤석열 캠프에 사람 되게 많겠죠. 예. 일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많은데 그분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조용히 일 잘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일 못하고 말 사고 치는 사람은 눈에 보이죠. 예.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이 더 커질 건데, 그러니까 민영삼 전 특보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보가 참 애매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뭐 간첩 저기로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기각됐던 그런 분들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윤건영 그 의원이 아니 대선 때 수만 명, 수십만 명 특보 어떻게 다 감당하냐, 뭐 그 말은 저는 꼭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특보가 있고, 또 아주 최측근 상권 특보, 아마 장예찬 특보가 청년 특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뒤에 뭐 광고에도 아까 나오던데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장예찬 특보가 있고, 민영삼 특보는 그런 수만 수십만 특보라 그럴 분은 아니고, 근데 또 장예찬 특보처럼 상근적으로 후보하고 매일 보는 그런 분은 아닌 약간 중간 위치에 있는 그렇군요. 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권한은 작은데 뭐 잘못하면은 야 특보잖아 라고 해가지고 쭉 올라온다. 크게 이건 보도된다. 앞으로 다른 캠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민영삼 전 특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잘 아시지만 정치 경험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 조언 드린다면은 마음대로 이제 비판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항상 언론은 민영삼 전 특보, 윤석열 측 전 특보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양보할 보도할 것이다. 겁니다. 아마. 예. 예.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독특한데 민지야 부탁해. 여기서 민지는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요즘 MZ세대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런 거야. 아니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취업 걱정도 되고 휴학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채용 공고 나는 곳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거 좀 우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주자고.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민지야, 부탁해. 야,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취업도 안 되고, 아니 뭐 일자리도 없다는 거야. 박지원 대표님, 여기서 이 민지가 누굽니까? 우리 그
최근에 이제 20, 30대 젊은 친구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예. MZ세대에서 MZ도 되게 특이하다. MG라고 보통 하는데. 그죠. 예. 제가 Z라고 했네요. 예.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서 민지라고 특정화해서 의인화해서 이름을 따서 예. 민지야. 아, MZ 세대의 민지. 예, 거기서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상황극을 캠프에서- 한 거군요, 지금. 그렇죠. 콘트.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세대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뭘 바라는지에 대해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의견을 구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좀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로 저런 동영상을 만들었고 지금 전 캠프 내에서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지야 민지를 부탁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정치부 후배 여기자 중에 김민지가 있어가지고 그 민지인가 했는데 아니었군요. 특정한 민지가 아니라 MG.